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트리플 AI 2022에 게재된 딥버블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에 대한 페이퍼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는데요. 첫 번째로 이런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리커멘드 시스템, 그리고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는 성공적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는 이 메시지 패싱 프레임워크에 기반해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메시지 패싱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GNN이 좋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두 가지의 리미테이션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롱레인지 디펜던시를 캡처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헤테로필릭 그래프에서 성능에 저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볼 텐데요. 첫 번째, 롱레인지 디펜던시를 캡처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이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시계에서 발생합니다. 그 롱레인지 디펜던시를 캡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이 오버스무딩 이슈라는 것 때문인데요. 오버스무딩 이슈란 그래프의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에 레이어를 쌓으면 쌓을수록 그 노드의 리프레젠테이션이 매우 유사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은 보라색하고 노란색이 레이블이 다른 서로 다른 노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레이어를 쌓으면 쌓을수록 레이블이 다르지만 서로 다른 노드들이 같은 리프레젠테이션을 갖게 되어 학습에 악영향을 끼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롱레인지 디펜던스를 캡처하기 위해서는 많은 레이어를 쌓아야 되는데 오버스무딩 이슈 때문에 많은 레이어를 쌓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GNN은 롱레인지 디펜던스를 캡처하기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헤테로필릭 그래프에서 성능이 매우 안 좋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호모필릭 그래프는 노드를 중심으로 네이버들이, 이웃들이 매우 유사한 속성을 띠는 그래프를 호모필릭 그래프라고 하고요. 헤테로필릭 그래프는 노드를 중심으로 이웃들이 본인과 서로 다른 속성을 많이 띠는 경우를 헤테로필릭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모필릭 레이시오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헤테로필릭 그래프와 호모필릭 그래프를 나눌 수 있는데요. 호모필릭 레이시오가 낮으면 낮을수록 헤테로필릭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실험 결과를 보면은 헤테로필릭 그래프인 이 H가 낮은 경우에 GCN, GAT 같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보다 MLP가 성능이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는 딥버블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정의를 했는데요. 우선 그거에 대한 설명하기에 앞서 딥버블 그래프 컨볼루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크리트 컨볼루션은 지금 보이는 식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노란색 점을 기준으로 주위를 이렇게 컨볼루션한 필터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컨볼루션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포지셔널한 위치 정보가 필요한데요. 저희는 이 위치적인 정보를 정의하기 위해서 그래프에는 위치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위치적인 정보를 정의하기 위해서 노드 포지셔널 임베딩이라는 것을 정의했습니다. 노드 포지셔널 임베딩은 라인이나 노드 투백, 디스턴스 인코딩 혹은 푸앙커레 임베딩 등 다양한 임베딩을 노드 포지셔널 임베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저희는 지금 보이는 식과 같이 노드 포지셔널 임베딩을 정의했는데요. 그래서 인풋 피처를 L번 스무딩 한 것을 이용해서 노드 포지셔널 임베딩을 정의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한 노드 포지셔널 임베딩을 기준으로 이제 딥버블 그래프 컨볼루션을 작동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릴레이션 벡터를 보이는 식과 같이 계산을 하고요. 이 릴레이션 벡터는 지금 2D 컨볼루션에서 지금 이 갈색 화살표를 의미하는 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는 이
B라는 포지셔널 임베딩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이 커널 펑션이란 걸 정의를 하는데요. 커널 펑션은 다음과 같이 이 B 틸다로 정의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2D 컨볼루션은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각각의 릴레이티브 포지션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와 같이 커널 펑션에서 이 틸다 B가 각자의 리니어 웨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커널 벡터의 커널 펑션의 좀 더 플렉시빌리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커널 벡터 디포메이션이란 걸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다이나믹하게 커널 벡터를 이동시키는 이 델타를 저희는 같이 학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한 그 커널 벡터, 디포음드 된 커널 벡터와 릴레이션 벡터를 이용해서 지금 보이는 그림과 같이 컨볼루션을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포지셔널 임베딩을 저희는 라지 0부터 라지 L 플러스 1까지 디파인을 했는데요. 그 L 플러스 1까지 디파인한 위치 위에서 디포머블 그래프 컨볼루션 커널을 각각 적용을 하고요. 그 적용한 후에 나온 아웃풋들을 어텐션 방식을 이용해서 정보를 모아줘서 학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로스 펑션, 두 가지 로스 펑션을 또 제안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separating regularize라고 하는 로스 펑션으로 그 커널 벡터가 가까워지지 않도록 하는 regularize고요. 두 번째는 이 디폼하는 델타가 너무 커널 벡터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서 커널 벡터와 디폼드 된 커널 벡터가 서로 뭉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레귤러라이저 텀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학습하는 로스는 CLS 로스와 Separation, Focus Regularization 그렇게 두 개를 추가한 로스가 최종적인 로스가 됩니다.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저희는 헤테로필릭 그래프와 호모필릭 그래프에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진행을 했고요. 우선 헤테로필릭 그래프에서 아주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모필릭 그래프에서도 나쁘지 않은 기존의 호모필릭 그래프를 위해서 제안된 모델들과 비교해서도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지셔널 임베딩에 대한 컨트리뷰션을 확인을 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포지셔널 임베딩을 노드 투백과 포항카라 임베딩 그리고 우리 거를 사용했을 때 얼마나 저희의 포지셔널 임베딩이 우수한 성능을 거두는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딥포머블 그래프 컨볼루션을 사용했을 때와 딥포머블 그래프 컨볼루션이 아닌 GAT를 사용했을 때의 성능을 비교해서 딥포머블 그래프 컨볼루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포메이션에 대한 컨트리뷰션도 확인을 했는데요.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디포메이션을 하기 전과 한 후를 비교했을 때 디포메이션을 했을 때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퀄리터티브 어널리시스도 진행을 했는데요. 실제로 커널 벡터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디포메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퀄리터티브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고요. 이 호모필릭 웨이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커널 벡터가 좀 더 호모필릭 웨이트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 학습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고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호모필릭 웨이트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잘 디폼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레귤러라이저의 컨트리뷰션도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이 separating regularize와 focusing regularize를 다시 퀄리터티브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 regularize가 없이는 이렇게 커널 벡터가 뭉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레귤러라이저를 추가를 했을 때 이렇게 커널 벡터가 뭉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퀀티터티브 어널리시스를
봤을 때에도 이렇게 레귤러라이저를 사용했을 때 좋은 성능을 거두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텐션 스코어와 헤테로필릭 프로퍼티에 관한 분석도 추가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그 마지막에 어그리게이트 할 때 어텐션 스코어를 뽑아본 어텐션 맵인데요. 지금 호모필릭한 그래프가 아닌 헤테로필릭한 그래프, 텍사스, 위스콘신, 액터, 코넬에서 그 G0, 그러니까 노드 임베딩만을 이용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만들었을 때 되게 어텐션을 강하게 받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반면에 호모필릭 그래프에서는 그래프 자체, G인풋은 그래프 자체거든요. 원본 그래프에서 어텐션을 강하게 받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어텐션이 되게 유의미하게 배우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저희는 우선 디포머블 그래프 컨볼루션을 정의를 하고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헤테로필릭과 이 롱레인지 디펜던스를 둘 다 잘 다룰 수 있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제안을 한 디포머블 그래프 컨볼루션을 토대로 그 노드 리프레젠테이션과 노드 포지셔널 임베딩을 동시에 배우는 디포머블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정의를 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디포머블 GCN이 헤테로필릭 그래프와 호모필릭 그래프 둘 다에 대해서 효과적인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 디포머블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에 대한 간략한 소개 영상이었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그 댓글로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